오늘 단 5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쓰레기통 인생에서 벗어나는 3가지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매일 1%의 성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직심리학자이자 자기 개발 분야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벤저민 하드 작가가 지은 퓨처 셀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희망이 없어. 나는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삶은 감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책을 보면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마자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인간의 부정 성향이기도 해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목적이 결여됐다라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할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더는 진전시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건 있습니다. 어떤 희망과 목적, 의미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이 목적은 모호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이는, 상상할 수 있는,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뭔가가 없다면 현재는 몹시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건 나는 꿈도 못 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와 희망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에요. 나한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 지금의 행동이 중요하고 인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길을 찾는 생각이에요.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합니다. 또는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 이걸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 이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거는 관점의 뚜렷한 차이예요. 극명한 모습을 보이는데,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한다.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한다.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확고한 목표,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게 조정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피드백 받고 수정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 측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목표, 그건 그 과거에 좌우되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만 세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할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왜 이러지? 지금 내 상황은 왜 이러지? 세상이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나는 희생양이 아닐까?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정서는요, 긍정적인 과거 그리고 가슴 설레는 미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책에서는 과거의 스토리,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토니 로빈슨의 책 무한긍정에서도 일맥상통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이런 순간들마저도 경외심 그리고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고난 속에서 교훈을 얻을 거고요. 삶의 의미를 얻을 거예요. 이것은 곧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 내가 지혜로워진다는 것,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냥 쉽진 않을 거예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걸 긍정적인 스토리로 구성할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 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됐어.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관점을 만드시고요.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과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약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위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기개발 전문가이기도 한 짐 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그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들한테 학생들을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무작위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교사한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가 자기 충족 예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거는 기대가 낮다면 여러분들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질 겁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과, 여러분들의 결과치는 그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선호한다라고 느낄 때 그게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 내 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되게 단순히 뭔가에 노출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많이 본 결과라는 것이죠. 마약, 술, 유흥, 노래, 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중연설가 그리고 작가인 지글러도 비슷한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다면 내 주변에 훌륭한 통찰력 그리고 그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고 많이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좋은 책을 읽지도 않고 글도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어떤 책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한 요약, 이런 영상도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5년 후에도 바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큰 변화를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키고 싶으시다면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의 뇌는 즉시 계획하고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들 주변엔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찾아내게 될 겁니다. 환경을 설계하셔야 돼요.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성공한 사업가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풍요로운 환경에 노출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